네, 주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은 캐스트 아이런이라고 해서 주철의 경우에는 철 합금 중에 탄소 함량이 2.1% 이상인 애들을 우리가 주철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함량의 경우에는 주철에 들어있는 카본 함량은 3에서 한 3.5%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탄소 함량이 많이 들어있는 애들이 주철이다. 자, 주철의 물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철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철의 물성 중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낮은 용융점과 높은 유동성으로 주조성이 우수하다. 자, 주조성이 우수하다. 용점이 낮고 유동성이 높아서 주조성이 우수하고 그리고 주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복잡한 부품을 성형할 수 있다. 자, 주조성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쇳물을 어디에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성형을 해서 그 부품을 우리가 쓰는 건데 얘네가 그 틀에 맞게 이렇게 쭉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러한 틀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생긴 틀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틀에다가 여기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쇳물을 부어가지고 딱 나왔을 경우에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 얘네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잘 이렇게 그 성형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성형이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굉장히 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러한 형상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우리가 주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러한 복잡한 형상의 부품도 쉽게 성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주철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녹슬지가 않고요. 내식성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내식성이 좋다. 그 다음에 내마모성, 내부식성, 부식성이 잘 안 된다. 부식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알칼리와 물에 대해서 부식이 잘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 저항이 우수하고 절삭 가공이 쉽다. 쉽게 이렇게 그 가공이 쉽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마찰했을 때 얘네가 그 저항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 대비해서 3, 4배 정도 우수하다. 자, 얘네들이 잘 압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장 강도 대비 압축 강도가 그러니까 인장 강도는 사실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인장 강도가 이렇게 당기는 거고 압축 강도는 이렇게 누르는 건데 이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 대비 3, 4배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죠. 강도 대비 그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철의 단점이 있는데 주철의 단점의 경우에는 얘네가 압축 강도 대비 인장 강도가 그 불리하다라는 거죠.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압축 강도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소리고 휨 강도가 작은 편이고 그리고 내충격성이 좋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연신이 잘 안 된다. 자, 이러한 애들은 대부분 취성의 특징이죠. 브리틀한 애들의 특징이죠. 자, 내충격성이 그러니까 충격에 약하고 그 다음에 잘 휨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위에서 뭔가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이런 식으로 힘을 줬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가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휘어지겠죠. 얘네가 휘어지는데 얘네가 얼마만큼 이렇게 힘을 주어도 얘네들이 잘 휘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lexural strength라고 합니다. flexural strength. 그런데 flexural strength가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휨 강도가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애들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특히 그 취성이 큰 애들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격값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이렇게 외부에서 충격을 딱 가해줬을 때 이 충격에 쉽게 부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충격값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성 강도, 소성 가공, 그 다음에 단조, 그 다음에 담금질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딱딱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담금하고 다시 때려가지고 담금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은 취성보다 연성이 좋은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얘네들은 그 충격성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소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소성 가공이라는 게 이거죠. 얘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데 이 늘어나는 지점에서 얘네를 뭔가 이렇게 담금질을 한다든지 더 가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소성 가공인데 얘네들은 뭡니까? 취성이 큰 애들이기 때문에 소성이 별로 잘 안 돼서 그래서 그 단조나 담금질이 잘 쉽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 부식성은 좋죠. 내 부식성. 그런데 내 부식성이 알칼리랑 물에서는 얘네가 내 부식성이 좋은데 얘네들이 산, 예를 들어서 질산, 염산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산에는 얘네들이 별로 좋지가 않다. 내식성이 좋지가 않다. 사실 뭐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철이 그렇게 내식성이 좋은 그 좋지가 않고 사실은 뭐 대부분의 금속이 어찌 보면은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산에 내식성이 좋은 것들은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플래티넘이나 이런 애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내식성이 메탈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특히 산에 대해서 내산성이 그렇게 좋은 메탈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런 것들로 만든 탄소 공구강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탄소 공구강의 경우에는 레일, 그 다음에 공구, 그 다음에 스프링, 드라이버, 그 다음에 줄, 그 다음 플라이어 이런 용도로서 우리가 탄소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애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철도 보면은 여기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여러 종류로 나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얘네들의 페이즈가 다양하고 형상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개, 회주철, 그 다음에 구상 흑연주철, 백주철 요 세 개로 나뉠 수 있어요. 자, 회주철의 경우에 그레이 아이런, 구상 흑연주철의 경우에는 덕타일 아이런, 그 다음 백주철은 화이트 아이런 요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고요. 자, 회주철의 형상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레인 바운드를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회주철이고요. 구상주철의 경우에는 여기 2차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죠. 이게 이제 구상주철이고 그 다음 백주철은 얘네들이 이 안에 이러한 애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애들 얘네들도 이제 2차상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 애들을 우리가 백주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주철의 경우에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얘네들은 딱딱하고 약하고 딱딱하다. 약간 좀 그 딱딱하긴 하지만 약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내망호성이 좋고 그 다음에 압축에 강하고 진동 흡수력이 크다. 이러한 게 회주철의 특징이 되겠고 구상 흑연주철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마그네슘과 세륨이 이제 들어가 있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결절로서 결절로서 흑연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연성은 약하나 강성이 있다. 그 다음 백주철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매우 단단하고 취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주철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원소들의 어떻게 그 페이즈를 형성을 하는지에 따라서 얘네들의 물성이 바뀔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 멜리어블 아이런이랑 그 다음에 컴팩 그라파이트 아이런 요렇게 이제 또 있는데요. 그 멜리어블 아이런의 경우에는 그 우선 백주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백주철을 조금 더 그 고온에서 열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과 같이 흑연이 여기 있는 얘네들 다 흑연인데 흑연이 다음과 같이 장미 모양으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얘네들의 경우에는 유연하지만 강하다. 굉장히 좋은 특성이죠. 우리가 보통 유연한 애들의 경우에는 잘 휘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좀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얘네들은 강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연하다. 자, 그 다음에 치밀한 연철. 연철이라는 경우에는 연철이 그 그라파이트 아이런이라고 해서 그 안에다 그라파이트가 들어간 아이런인데 얘네가 이렇게 치밀화를 시킨 애들이 치밀한 연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얘의 경우엔 특징이 뭐냐면은 열 전도도가 비교적 높다. 열 전도도가 비교적 높고 그 다음에 좋은 열적 쇼크에 대한 저항성. 우리가 그 서멀 쇼크 리지스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얘네들이 서멀 쇼크 리지스턴스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크다라고 작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얘네들의 고유 물성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철의 경우에는 치밀 연철의 경우에는 특히 외부의 갑작스러운 열적 변화에 굉장히 저항이 크다. 그러니까 잘 부서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높은 온도에서 산화 정도가 잘 안 돼. 낮다. 그러니까 산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얘네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봤을 때 얘네가 치밀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 별로 여기 들어있는 흑연이 뭐 크지가 않고 나름 이렇게 작게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친밀화돼 있어서 온갖 곳에 분포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그 애니메이션을 좀 써봤는데요. 그 합금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탄소강 더하기 니켈, 크롬, 망간, 몰리브덴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금속을 더한 거죠. 금속을 더해서 얘네들의 성능을 조금 더 강화시킨 게 우리가 합금강이다라고 하고요. 합금강의 특성은 뭐냐? 고강도, 고내열, 내식성 이런 것을 가지는 게 합금강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탄소강만 가지고 우리가 그 최악이 또는 이렇게 그 달성하기 어려웠던 물성들을 다음과 같은 그 금속들 니켈, 크롬, 망간, 몰리브데넘 이런 애들을 더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약점을 보완하고 조금 더 물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러한 합금강의 가장 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금강의 경우에는 용도가 주요 기계 부품 왜냐면은 얘네들이 굉장히 그 물성이 좋기 때문에 주요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고 자 공작 기계의 절삭 공구 드릴 또는 밀링 커터와 같은 절삭 공구로 얘네들이 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조용 또는 공구용으로서 우리가 합금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합금강이 그 원래는 이제 탄소강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탄소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조금 뭐 더함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소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좀 약간 아쉬운 물성들을 우리가 합금강 다른 금속을 합금을 만듦을 통해서 해소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뭐 아이런 뭐 4310 했을 때 4110 그다음 441 뭐 445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번호는 금속 어떤 금속을 합금으로 만들었느냐 뒤에 있는 번호는 얼만큼 탄소를 더했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 철의 종류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어떤 철로 된 제품 수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철로 된 제품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뒤나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떠한 숫자가 적혀 있다. 뭐 얘는 뭐뭐네 하면 아 얘는 사실은 뭐 그 탄소가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얘네는 금속이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 합금강이 다양한 탄소뿐만 아니라 그 금속을 더해서 그 얘네들의 물성을 다음과 같이 고강도, 고내열, 내식성이 있는 이러한 그 재료로서 개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제 그 일반 탄소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탄소강의 특징은 얘네들이 탄소가 우선 주 성분으로서 다른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애들 말해요. 탄소가 주 성분이고 일반 탄소강은 탄소가 주 성분이고 다른 성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탄소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얘네들의 강도는 어떠냐? 강도의 경우에는 탄소 함량과 함께 보통 강도가 증가하는 게 맞죠. 그리고 취성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경도가 좀 더 이렇게 좋아지죠. 그 다음에 이와 반면에 이 사이에 예를 들어서 그 메탈이면 메탈 사이사이에 얘네들이 그 탄소가 들어감을 통해서 인터스티셜 이런 얼로이를 형성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강해지냐면은 취성은 강해지고 연성은 감소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 특히 고탄소강의 경우에는 말텐자이트 형태로서 얘네들이 열 처리를 통해서 단단한 강을 제작하는데 고탄소강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 일반 탄소강의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은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이 있는데 저탄소강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그 카본 함량이 0.2% 이하 굉장히 그나마 작은 애들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보다 더 작은 애들에 비해서는 많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뭐 판금 부품,
제조강판, 철도레일. 근데 사실 철도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탄소강보다는 고탄소강이 훨씬 더 우리가 얘들이 어울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중탄소강. 중탄소강의 경우에 0.2에서 0.5. 그래서 기계 부품과 엔진 부품 이런 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고탄소강의 경우에는 굉장히 얘네들이 그 뭐 늘어나거나 뭐 이렇게 줄어들거나 하는 이런 성질보다는 굉장히 이런 경도를 높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내구성을 요구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내마모성, 그다음 절삭 공구와 칼날, 그다음 스프링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데 고탄소강 기반의 재료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스테인리스 스틸 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특징은 얘네들이 우선 부식하지 않는다. 부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뭐 녹슬 수 있겠죠. 금속의 경우에는. 그런데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테인, 녹이 없는 강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이 뭐다? 부식 방지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 방지용 고합금강이기 때문에 주요 합금 원소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크롬이고, 크롬이 이제 15% 이상을 함유를 하고 그 다음에 니켈 이런 애들이 같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롬과 니켈이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강에 들어가는 주요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크롬의 경우에는 부식으로부터 표면 보호를 위해서 얇은 불침투성 산화물 막을 형성을 하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부식을 해야 되는데 부식으로부터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투성 산화막을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크롬과 얘네들이 조금 반응을 해서 어떻게 뭐 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 밑에 그 예를 들어서 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보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켈의 경우에도 부식 방지를 위해서 스테인리스 스틸에 함유가 되는 또 다른 합금인데, 이와 같은 크롬이나 니켈과 같이 이러한 애들이 침투성을 막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기체로부터 철의 침투성을 막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얘는 예를 들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면 보통 뭐 음식 용기에 들어있는 것은 물이나 뭐 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표면이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진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로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하나는 오스테나이트, 또 하나는 페라이트, 말텐차이트 이런 애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스테인리스 강에 속하고요. 그 오스테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18% 크롬, 8% 니켈 얘네들을 섞어서 우리가 만들었고요. 페라이트 스테인리스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 페라이트 스테인리스는 영국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그 약간 이렇게 좀 미는 것들이 이제 페라이트 스테인리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페라이트 스테인리스는 15에서 20% 정도의 크롬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가 비교적 적고 니켈이 별로 없는 게 페라이트 스테인리스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스테인리스라 하더라도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페라이트 스테인리스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안에 메인으로 들어있는 철의 상이, 얘는 가장 위에 있는 오스테나이트는 오스테나이트 상이고 중간에 있는 페라이트는 페라이트 상이고, 그 다음에 마텐차이트 스테인리스는 마텐차이트로 얘네들이 메이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크롬이 18%, 니켈이 없고 그다음 페라이트가 스테인리스보다 많은 탄소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마텐차이트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를 어느 정도 많이 이용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른 금속도 같이 넣는 이러한 전략으로서 스테인리스 스틸 강을 만들겠고, 오스테나이트든 페라이트든 마텐차이트든 얘네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그 크롬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이 크롬을 보유함을 통해서 뭐다? 부식 방지를 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구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강은 말 그대로 공구, 툴에 사용이 되는 스테인리스인 경우인데,
이 공구강의 특징은 첫 번째, 산업용 절삭공구, 금형, 주형 등에 사용하기 위한 고합금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합금은 합금인데 고합강, 고합금강. 자, 합금이 많이 들어있는 그것을 우리가 고합금감이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합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얘들의 함량이 예를 들어서 탄소보다는 굉장히 그 금속끼리 많이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고합금강이고요. 얘네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높은 강도, 경도, 그다음 고온 경도, 내마호성, 충격하에서 그 인성,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면 터프니스를 뜻하죠. 이러한 데서 대부분 깨지고 망가지는데 이러한 데 견딜 수 있는 메커니컬 스트렝스를 요구하는데 이러한 거를 이제 공구강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얘네들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그 열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ASAI로 분류되어 있는 공구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가 여기에서 T랑 M이다, T랑 M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 하이스피드 공구강에 우리가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보통 이런 애들 막 빨리 돌아가면서 깎는 절삭공구에 사용이 됩니다. 또한 H의 경우에는 열간 가공 공구강이라고 해서 열간 가공 금형을 그 하는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그 냉간 가공이 되고 F는 냉간 그러니까 냉간 가공은 공구강은 냉간 가공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냉경화 공구강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데 그 순행으로서 이제 그 경화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순행 경화, 그러니까 순행 경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구강을 우리가 그 순행 경화 공구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쇼크 레지스턴스와 같은 외부에 있는 쇼크의 그 리질리언스, 그 원래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진 내진 공구강이 있고, 그 다음에 금형강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강이 되지 뭐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외부에 이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거의 용도 중에 하나가 성형입니다. 성형.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성형할 때 사용되는 금형기가 있는데 그 금형기에 사용이 되는 공구강을 우리가 금형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공구강은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게 뭐 고속도, 그 다음에 열간 가공, 냉간 가공, 순행경화, 내진 금형강 이렇게 총 그 6개의 종류의 공구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합금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합금강으로서 크게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던 저합금강, 그 로우 얼로이 스틸과 그다음에 공구강 툴 스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저합금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 철탄소 합금이 전체 양 가운데 그 무게로 약 5% 이하의 추가적인 합금 원소만 함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철탄소 합금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저합금강의 경우에는 그 기계적 성질이 일반 탄소강보다는 우수하고 그 다음에 강도, 경도, 고온 경도, 내마모성 및 인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 개선을 위해서 그 열처리 공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합금강을 가지고 그 공구강을 만들었을 때 얘들은 산업용 절삭공구, 금형, 그 주형 등에 그 사용하기 위한 그 고합금강을 뜻하고요. 또 이러한 고합금강의 경우에는 그 좋은 강도, 경도, 고온 경도, 내마모성, 충격하, 인성 이러한 것들이 그 고온 내 그 고합금강을 이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열처리란 말이 이렇게 있는데 공구강이 열처리는 공구강을 만들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열처리를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